자, 실리콘2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안에 이제 교육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종목군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펀더멘탈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부분에서의 전략 부분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죠. 증권 분석의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시간짜리 동영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시간짜리 동영상 기존에 이제 교육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회원님들은 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교육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5강의 있어요. 총 45시간이니까 헉 하는 숨소리가 나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어찌 됐든 그 기준하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해드린 교육, 요것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뭐 이번 교육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교육 꼭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정회원님들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교육 신청하셔서 들으십시오. 유튜브에서 좀 보시고, 지금 뭐 8시간 교육에 11만 원 교육 자체가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내일부터는 시장 상황 이 정도고 내일 애플의 슈팅이 진짜 나와준다라고만 한다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강력하게 전화 드릴 거예요. 전화 드려서 교육 받으시라고. 화를 내시고 언짢아하시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만이 살 길이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시간짜리 요 교육 내용의 기준, 요 기준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저평가냐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력주 기준의 저평가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PER 10배 미만, 하이닉스 PER 몇 배? 5배 미만, 현대차 PER 5배 미만, LG노텍 마찬가지로 PER 7배, BH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평가인 종목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어제 기준이 이제 최저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의 컨센서스 불편하더라도 이 6종목은 꼭 캡처를 지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원고 기준에 당분간은 최저점의 PER 컨센서스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다. 1. 그렇게 해서 당장의 기준의 저평가이냐,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 쪽, 저평가는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난 실적 개선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평가란 말이에요. PER이 뭐 10배 미만, 5배 미만. 근데 지금 HD 현대일렉이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평가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지금 당장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 난 기술적 분석도 지금 당장의 기준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면이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2 이제 볼 거니까, 실리콘2의 성장성이 뛰어나다. 지금 당장의 저평가냐 했을 때 실적은 뒷받침돼요. 뭐 업종 평균치보다 뭐 끝내준다. 이런 거는 업종 평균치의 기준인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업종 평균치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국내 뭐 PER이 뭐 10배 수준이다, PBR이 뭐 9배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0.9배죠. PBR은 그 수준에 이제 부합되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지금 특히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장주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게 이제 가장 정형화된
정형화된 주식 분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저평가인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슈팅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크게 실패가 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거래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부장은 어지간해서 우리가 안 건들죠. 지금 완성차부터의 어마어마한 슈팅을 먼저 보자. 연말까지 현대차 4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거 없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야 윤종도 지금 시장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휘청휘청 하는데 너 지금도 똑바로 얘기해봐. 현대차 지금 살 수 있어 없어? 사는 자리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어 없어? 사는 자리인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있잖아요. 응?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얘들이 가장 뒤에 밀린단 말이야. 그런 기준에서의 저평가인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슈팅이 나오냐, 성우 하이텍 무조건 슈팅 나오냐, 아니야. 지금 거래대금 다 해왔고 뭐 PBR이 무슨 한국전력이야? 저 바닥에 내려가 있고 PER 마찬가지고 분석도 안 나와요. 주가 변동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그게 윤정도의 분석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메이저가 인정하는 저평가. 응? 마찬가지에 뭐 성장주도 윤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성장주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부분은 저평가입니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야 뭐 알테오젠 지금 뭐 수급 빵빵하게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급이라서 문제인 거지. 예? 어찌 됐든 또 유통 물량 대비해서 뭐 수급 들어와 있어봐야 HLB 소량이고 어찌 됐든 예?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수급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게 맞는데 얘랑은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 분석과는 상관없이 얘만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펀더멘탈적으로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은 과정 속에서도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오는데 그 미친 듯한 슈팅에 에코프로 800만 원 갑니다 하는 헛소리까지 하는 애들까지 등장하고 나니까 뭐 정신없는 거죠. 그냥 계속 날아가죠. 그랬을 때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단어를 이제 이쪽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쪽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심리적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모멘텀을 얘기합니다. 모멘텀. 어떠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호재냐 악재냐의 기준. 그 모멘텀이 있느냐, 호재가 있느냐, 혹은 또 악재냐 이게 유한양행 8월 21일 날 슈팅 나올 때의 기준에 그 내용이 FDA 승인된 내용이 호재냐라고 했을 때 갭상승 나와서 호재죠. 플러스 9%. 그러고 나서 슈팅 나와서 16%까지 갔죠. 그러고 나서 꼬리 달리고 시초가까지 밀려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까지 갔고 종가는 강보합. 그럼 뭐예요? 재료 노출. 개인들에게 3%나 넘기고. 그럼 그날은 악재겠네. 근데 그 다다음 날은 수요일 날에 1조 3천억 4천억을 넘기고 1조 6천억 5천억 터지면서 슈팅을 또 16% 이상을 슈팅을 줬죠. 그리고 28일 날 23%의 폭등이 나옵니다. 그때는 2조 5천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가가 강세를 띌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가 강세를 띌 때에는 호재다라고 인식을 해요. 주가 약세를 띌 때는요 악재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뭐야? 처음에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와서 결국은 10만 원대 넘겼다가 9만 8천 원대 깨지고 우리도 손절하고 그러고 나서 9만 8천 500원에 다시 재편입하고 그 슈팅이 14만 9,800원까지 갑니다. 그럼 또 호재인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은 또 12만 800원이야. 그럼 그게 또 재료 노출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모멘텀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심리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에 펀더멘탈을 개선시키지는 않잖아요. 이 더 자세한 내용은 1시간짜리 동영상 있으니까 그 무료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방금 얘기한 뭐 그런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들 지금 당장의 기본적인 그
평가 기준에서의 저평가냐 이런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은 전부 심리적인 면이다. 특히 공시라도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공시도 없는 내용. HLB 같은 경우 주가 폭등 나올 때라든가 나머지 종목군들 주가 폭등 나올 때 공시 제대로 나오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슈팅만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수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에서는 7대 3으로 심리를 얘기하는데 윤정도는 9대 1 그 이하로 얘기해요. 심리가 있으면 제일 좋고 모멘텀이라는 게 뭔가라도 있으면 결국은 수급이 결정진다. 그럼 수급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의 순매수가 누적적으로 들어와서 매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시면 그 매집의 규모에 있어서 유통 물량 대비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합쳐서 85%가 넘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띈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엔솔 같은 경우는 LG 화학 지분만 81.82%예요. 그 유통 물량이 있겠어요? 코스피 200 지수, MSCI 지수 편입 비중까지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90%가 넘고 95%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1%가 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밀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HLB는 대주주 지분이 10.5 그리고 외국계 지분이 21%입니다. 그러니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얘는. 그 기준에 메이저들의 순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가 주가가 변동성이 확장돼서 12만 9천 원까지 올라와서 16조까지 올라가도 증권사 보고서들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 물량도 많고 누가 매집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저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지난해 1월 말에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9,700만 주짜리 시가총액 10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2위에 놓여진 종목. 에코프로는 그때 2조 한 7천억 정도 했습니다. 2,345만 주짜리 기준에 주가가 11만 원대 이 정도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을 5대 1로 했으니까 지금 35만 원, 37만 원이에요.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은데 그때 당시 슈팅이 나와서 2조 7천억짜리 40조 이상까지 그러니까 15배 주가를 튕겨 올릴 때에 그때 수급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어요. 그때 3% 정도 1월 말 2월 초에 3%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 슈팅부터는 개인들만 물량을 떠안았는데도 슈팅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바뀜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주요한 부분은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이저의 순매수의 누적 수급 범위에 유통 물량 감안해서 기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시면 메이저의 순매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순매수가 있느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최상이냐.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졌다의 기준은 자체 수급에서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면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5MA, 20MA 넘겼고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마감 때까지 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20MA 이 거래량이 얼마 230만 주인데 뭐 230만 주 넘겼네요 지금. 그죠? 260만 주구나. 260만 주. 그러면 한 30만 주 더 거래야 돼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시간에까지 하면 넘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그런 흐름을 거래가 실렸다. 거기에 양봉이면 거래가 실린 추세 강화다.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대략적으로 1,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인정받을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뭐 실리콘2를 본다고 했으니까 실리콘2의 경우는 내재가치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PBR이 굉장히 높아요. PER은 뭐 12배 수준이면은 뭐 성장주 기준에서 뭐 나쁘지 않다. 실적 끝내주게 개선되고 있네. 즉 HD 현대일렉이나 현대로템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PBR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인 범위의 기준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장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거고 당일 오늘의 이슈가 뭐 불거져 있는 거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슈팅이 나온 이후에 뉴스가 나왔겠지. 그리고 수급 범위는 누적적으로 한 5% 정도, 5월 이후에 한 5%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13배 기준이니까 뭐 동종업종 기준 대비해서 뭐 고평가는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평가에서 얘를 뭐 속된 편으로 때려서 하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17배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아서 다른 업체 치고 나와서 매출이나 영업 마진 부분이 축소가 돼 버리면은 얘는 좀 피곤해지는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기준의 종목이 된다는 거예요. 컨센서스 놓고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5개 증권사뿐이 보고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BH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를 내주는 쪽이 7천억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업체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할 가치가 있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업체다라고 단정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실리콘2의 경우는 저평가여서 들어가진 않는다. 성장성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다. 오늘 10%대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 공시 내용 나온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공시 내용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 내. 근데 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증권사에서도 제한적 증권사에서만 보고서가 나오고 오늘 기준에서도 공시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주가 올랐다고 해서 거래대금도 최상위는 아니에요. 사실은 970억이면 20위 안에 들어올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방송 나가면 이제 뭐 끝내주는 업체다, 뭐 대박이다. 아, 지들이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아?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서 분석해 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실 때 야간에 나오는 윤정두 같은 유료 전문가는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을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잡으시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겠다 하시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기 보고서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거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아주 이건 공정 공시잖아. 이건 거짓말이 없어. 아주 자세히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 내용 위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겠죠.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아. 우리 회사 그냥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써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들 위주로 써놓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참조하시면 되고. 근데 모든 것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은 간혹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인 거고, 어찌됐건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 또 수급 논리로 놓고 보시게 되면, 그래? 진짜 끝내줘?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야? 라고 한다면 이처럼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월부터만 그냥 잘라서 놓고 보시면 오늘 NH가 주봉의 수급이 지금 비이성적으로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좀 이쁜 그림은 아닙니다만 일봉에서 좀 놓고 보시고, 요 기준이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요? 6월, 5월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락 여기 빼고 나면 여기서부터 되겠네요. 4월 26일. 4월 26일부터 제가 계산했을 때 약 5%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뭐 오늘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나겠죠. 5% 정도. 그 전부 기간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프로그램은 좀 외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공매 대차 상한 범위의 물량인지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보는 그 수급은 연기금이라고 했을 때 투신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 쪽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 수급이 일반적인 종목에서 대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죠. 지수에 연동된 뭐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정도 수준의 기준이 돼요. 요 흐름 놓고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6천만 주짜리인데 뭐 엄밀히 따지면 6,100만 주가 되겠죠. 6천만 주짜리인데 270만 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5%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게 엄청난 물량이 되지는 않아요. 엄청난 물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 계속 띄워놓고 최근 내에 실리콘2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뭐 반짝반짝 검색기에도 뜨기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그 상단에 띄워놓은 이유 그 기준은 아무래도 실리콘2의 매수 평균 단가 38,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38,000원까지 오늘 눌렸다가 이제 되돌린 흐름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근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과연 얘가 검색해 뜰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뜰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검색해 떴어요. 개장 초에 거래가 한번 반짝한 이후에는 사실 거래가 그렇게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봉이죠. 분봉으로 착각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간별의 이제 거래량을 좀 보여드릴 거고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은 앞전에 이제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뭐 거래 대금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저 때 이제 뭐 3천억 그리고 3천억 이상 4천억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거래가 터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000만 주씩 터져주면 가장 땡큐하죠. 근데 그 흐름이 아닌 요 정도 700만 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700만 주에 얼마? 70% 그러니까 500만 주. 500만 주면 2천억이에요. 2천억이면은 대략 12 전후? 12 전후까지 들어오나요? 최근에? 예. 그리고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지금 며칠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바꾸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표 작업 마무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 표 작업도 3장이고 그리고 결론은 그 3장 중에서도 거래대금 그렇게 중요하다 강조했는데 10종목이었어. 그 데이터가 있으면 20종목으로 다 바꿔놓고 데이터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것도 우리가 만들려고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거고 포털에 뒤지면 사실상 나와. 거래대금 몇 월 며칠 상위 그럼 한 20위까지 그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서 해서 올려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지. 어쨌든 오늘 기준에서부터 무조건 종가 기준에 뭐 우선순위들이 다 다르게 놓여져 있겠습니다만 그 표작업들의 부분은 하셔야 되고 그게 도저히 벅차다. 그럼 얘기하세요. 내가 이거 오늘 했는데 오늘 한 거 다 갖고 온 다음에 도저히 벅차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분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지.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20위까지 그 거래대금 기준 우리의 모토가 검색기고 그 검색기의 기준이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 부분을 누적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돼서 교육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3시 4분이에요. 마감 다 돼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마감 방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뭐 3시간 이상의 시황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정도의 시황을 말씀드릴 때 결론적으로 오늘 뭐 이것이 추이 추세의 반전이 될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최근 내 흐름들이 전부 바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 이제 뒷부분에 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이제 실리콘2의 거래량 부분은 요렇게 앞전 거래에 여기서 다시 70%의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500만 주만 넘겨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최고점을 넘기기 위한 54,200원을 넘기기 위한 흐름은 최소 범위 700만 주씩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줄을 3개씩 꺼드리게 된다면 500만 주가 대략 여기가 500만 주가 될 거예요. 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뭐 이렇게.
요 세 줄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잖아.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고점 대비 이렇게 뭐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요 부분에 이제 제가 설정해 드리는 부분, 얘는 조금 특이하네요. 제가 아마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슈팅을 줬다라고 표현을 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누적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다, 그것도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다 잡아 끌어간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 수급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 수급이 외국계로 잡히고 기관들도 그 물량의 저 외국계 매수에 집어던지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서부터 뭐 스타트가 돼서 쌍끌이로 슈팅을 더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론은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거래가 터져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면 저 고점 넘길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너무 과하게 눌려 있으면 얘 혼자 슝슝슝 날아가기에는 지금 아무 모멘텀이 없잖아요. 아, 회사 좋아요 해서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없죠. 아, 얘 성장성 뛰어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수급도 들어와요. 오케이. 그것 이외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주 공시가 나왔다라든가 하다못해 뭐 보도자료 뿌려놓고 그것에 대한 슈팅이 나왔다든가 혹은 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슈팅이 나와준다든가 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왜곡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왜곡 현상이고 소나 모멘텀 차트가 지금 이평선을 기울기가 그렇게 크게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렇게 영선에 딱 뉘어져 있어요. 꺾여서 돌리면 영선 위에 꺾임과 크로스까지. 그러려면 거래대금이 마찬가지로 주간 단위의 거래대금의 최소 범위 2천만 주. 그래 3천만 주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한 번씩 거래 터지고 둔화되고 그러면 안 되고. 3천만 주 해봐야 1조거든요. 3월 16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갈 때 그 친구가 그때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1조 6천억짜리가 상한가 가는데 거래대금은 1조가 터졌어요. 얘는 2조 6천억이거든요. 얘가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이 예를 드는 거예요. 1조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조 6천억짜리가 1조 터졌는데 얘는 2조 6천억짜리인데 1조 터질 수 있죠. 그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주간 단위의 3천만 주가 지금 주가로 하면은 1조 2천억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도 터질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을 말하고 들어가는 기준이라면 그런 기준을 좀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앞부분에 좀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터져줘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추이 추세 매매는 우리가 안 들어요. 저평가에서 들어갈 거 아니니까. 요 거래가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는 이 양봉의 기준에서의 거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을 거예요. 종목별로도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실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 주요한 구간에서 좀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 특히 우리 종목은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도 많지만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린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 수준의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거래가 실려줘야 돼. 신고가를 낼 때는. 신고가가 아닌 위치에서는 상관없다니까. 신고가가 아닌 위치에서는. 근데 신고가의 위치에서는 그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도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치 부분은 일정 범위의 수급이라도 이제 뭐 들어와 있으니까 저 매수 평균 단가가 38,000원 수준이에요. 프리미엄 뭐 엄청나게 설정해서 놓고 보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 기준을 놓고 보면서 뭐 매집이 됐네 뭐 매집이 됐으니까 거래가 없어도 뭐 슈팅이 나오네. 아니야. 거래대금 이렇게 터져야 돼.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슈팅 범위의 기준의 갭의 기준점이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갭의 그 종가가 37,750원이에요, 사실. 그걸 올려버리면 이제 얘 종가가 38,600원이잖아요. 그러면 갭이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려질까봐 이 정도로 냅둔 거예요. 오히려 다 낮춰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갭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대금의 중요성 부분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화되면은 지금 당장의 슈팅이 아니더라도 요잘하게 이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 저평가가 아닌데 성장성을 누가 인정해줘요? 메이저가 인정해줘야 된다. 2조 6천억짜리니까. 메이저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는 수반되겠죠. 수급이 들어오는 날 거래는 수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슈팅 범위가 계속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쉬어가더라도 거래를 수반하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데 당연히 거래 수반되면 뭐다? 수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의 범위에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을 자꾸 놓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해드리는 부분, 그 부분에 이렇게. 지금 재룡전기 오늘 슈팅 나오지만은 어땠어요? 재룡전기도 누적 수급이 12%, 1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슈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실리콘2의 경우도 이렇게 5% 미만 수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오늘 뭐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다만 단기적인 추이 추세에서 뭐 하방도 잡고 그리고 윗방향의 슈팅 범위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가 수반되면 자체 거래량 그다음 전체 시장의 거래량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외국 기관 위주로 샀는데 기관 걸로 볼까요? 그러면 4만 원 정도가 매수 평균 단가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가격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 수급이 외국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 범위까지, 그리고 어찌됐건 개인이 뺏긴 건 37,700원 수준, 그 정도의 기준까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이 정도 나오리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 최상위에 놓여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뭐 최근 내 거래는 넘겼죠. 최근 내 거래는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니 거래대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2천억 터져야 됩니까? 뭐 1,500억 터져야 됩니까? 혹은 뭐 어떻게 기준 잡으라고 앞에 거래량의 뭐 70%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O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이냐. 양봉의 기준이 그나마도 5거래일, 20거래일, 또 주봉상으로 5주, 20주의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이냐. 일봉으로는 하루 반짝할 수 있는데 주봉으로 저것을 장합형으로 감싸 안으려면 이 거래가 수반되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변동성의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은 1차적인 가격 반발력이라고 했을 때 좋은 위치에서 들 빠지고 슈팅 나오고 좋죠. 근데 앞으로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거래가 주는 택도 없고, 이렇게 우린 추이 추세 매매가 아니라 지금처럼 10%의 변동을 보는 거니까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성, 시초가 대비 개파락 나오고 시작을 했던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뭐가 어찌됐든 그렇게 되려면 1,500원 이상이어야 된다. 앞으로 시장 좋게 보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1,000억으로 이렇게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1,500억 이상이어야만 20위 안에 들어온다. 지금 한 1,200억, 1,100억만 돼도 20위 안에 들어와요. 두 번째 기준은 의미 있는 전 거래의 70%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 의미 있는 전 거래의 70%의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전 거래의 기준에. 자, 무료방에도 좀 넣어줍시다. 팝업 창이라도 넣어줍시다.
기계적으로 좀. 지금 실리콘2는 가장 최근에 거래가 실린 게 700만 주예요. 그럼 700만 주에 70%니까 얼마? 5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근데 시장 상황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서 그렇지 원체 좀 꾸리무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뭐 전 거래일의 80% 오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뭐 오늘의 80%인데 아니야.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고. 변동성을 계속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뭐 요 기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케이스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 뭐 억지로 뭐 깨맥친다라는 표현을 드린다면은 1,500억도 안 나와. 그죠? 1,500억도 안 나와요. 그럼 자체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700만 주 대비해서 70% 그러면 500만 주잖아요. 500만 주면은 2천억을 넘겨요. 2천억을 넘기려면 뭔가 이제 뭐 오늘 보도 자료가 나오든 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었어. 오늘의 기준은 변동성 나온 거는 프로그램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사줬어. 뭐 1%까지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50만 주대라고 한다면 60만 주짜리니까 1% 가까운 그런 흐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실리콘2의 하루 거래량의 기준이 260만 주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260만 주. 260만 주. 지금 들으셨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시죠? 얘기했잖아. 무료방에 뭐든 하나씩 올려달라니까. 팝업창이라도. 올려줘요. 누가 올려주시든. 일일이 얘기해야 돼. 녹화하면서. 그렇게 인원이 없어. 실리콘2의 500만 주의 경우는 2천만 주를 넘겨요. 그러면 이슈가 불거져서 슈팅이 나오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 가장 최근에 뭐 700만 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기준에 OMA 20MA 26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혹은 그것을 넘기는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그러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2,400개 종목에서. 그럼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 정도. 저도 이 슈팅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거래가 개장 초에 제한적이었는데 제한적 거래량의 10%씩 나온다? 그건 지금 이제 시장이 낙폭 과대주들이 좀 있어서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억지를 좀 부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 기준인데 세 번째 기준의 교육 자료가 됩니다. 요겁니다. 기준 거래량을 예를 들어서 300만 주로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300만 주가 채 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 250만 주니까 마감 시간에까지 하면은 대략 260만 주대, 그러니까 OMA, 20MA 딱 부딪히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 강세가 신뢰도가 월등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의 주가 강세가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에서 수급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매수의 수급이 강도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300만 주의 기준 잡으면 10%, 20%, 30% 플러스 양봉 그리고 40%, 50%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분봉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동시효과의 그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 혹은 0.5%로 표현을 드렸거든요. 둘 다 그 거래가 안 실렸어요. 300만 주 1%면은 300만 주가 되네. 3만 주, 3만 주, 2만 7천 주. 어유 개파락이 크게 나왔네 오늘.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전체 시장의 영향인가요? 어찌됐든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돌릴 때 흐름에서 뭐 이런 부분들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거래가 수반되고
일부 수반되고 이제 돌리는 흐름이 되는데, 근데 3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9시 분이면은 30만 주가 돼야 되거든요. 10%. 근데 그게 실리지를 못했죠. 다만 프로그램 수급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6천만 주짜리 기준에. 뭐 그 정도. 여기서도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260만 주 기준만 잡더라도 20%면 52만 주가 터져야 되거든요. 260만 주 OMA, 20MA도 못 넘기는 상황인데 40만 주에 얘를 따라 붙는다? 이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0.1%냐, 0.2%냐, 0.3%냐, 0.4, 0.5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 수급 범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럼 10시가 30%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안 돼. 90만 줘야 되는데 3으로 나눠주면은 얼마? 25만 주, 250만 주 정도. 그러면 이제 260만 주 OMA, 20MA에 딱 걸쳐지는 거래량은 되는데 애매하죠. 여기서도 붙기가. 단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수급의 확장이에요. 프로그램 수급도 보여드릴 겁니다. 프로그램 수급의 확장이에요. 12시부터가 되면 그나마 300만 주에 대한 40% 그리고 1시 기준은 50%인데 여기도 조금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를 거래 대금이 다소 못 미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 수급 쪽을 본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수급의 2위가 실리콘2예요.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린 이유가 실리콘2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2위다. 전체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 최상위, 이것도 좀 위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최상위 2위에 놓여져 있으니, 그러니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다소 조금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상관없는데 뭐 많이 짓눌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 종목으로 따지면은 사실상은 애매해. 그잖아요. 뭐 잘 올라와줘서 3% 정도 올라와줘서 땡큐하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애매하죠.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상위는 아니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몇 위 정도 되는지. 예. 오늘 뭐 원체 오늘도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한양행, 대봉LS, 블루엠텍, 셀루메드, 알테오젠, HLB,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실리콘2. 오유 12위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12위야. 1000억이. 거래가 얼마나 급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신뢰도는 떨어진다. 다만 좋게 표현하면은 매물이 없다. 밀릴 때 그렇게 뭐 거래가 터지면서 밀린 것도 아니고 정점 인식이 잡힐 시장의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리수 없습니다. 12위예요. 그리고 소형주, 속단편으로 잡주, 걔네들 빼고 나면은 상당폭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뭐 최상위일걸요. 재령전기가 지금 1조가 깨졌죠. 시가총액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얘가 이제 8천억 분이 안 되니까 뭐 1위일 수도 있겠네. 1위일 수도 있겠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 거래대금 설정 범위의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보시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도 보시면 단계별로 쭉 들어왔을 거예요.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말씀드렸죠. 차익하고 비차익. 차익은 없어. 비차익 부분. 그러니까 시장 지수하고 이제 또 주식 선물하고 뭐 여러 가지 묶어서 놓고 볼 때 아주 좁은 구간에서 조금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세금을 안 내니까 파생 쪽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차익 거래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극대형주 위주에서 하는 거고, 비차익 쪽
지수의 연동폭 뭐 이런 부분하고 배제된 자체적인 바스켓 매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브 쪽의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비차익 쪽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0.2% 또 뭐 그 이상의 기준 또 장중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부분이 있는데 12위이긴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 지금 거래 대금 기준 설정 범위로는 좀 애매하죠. 만약에 나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1,000억만 넘겨도 오늘 같은 날 뭐 거래대금 최상일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의 기준에 200만 주 이상, 뭐 250만 주.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매매가 되실 수는 있었겠죠. 근데 글쎄요. 전거래일에도 또 그 전거래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쪽에 LG노텍이나 이런 종목에 할인돼 있는 종목 또 HD 현대일렉도 5월 7일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온 6%에 달하는 그런 수급 평균 단가 29만 원대 초반 그 주가 대비해서 23만 원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 주력에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움직임을 가져갈 이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얘도 좋지만 이제 뭐 현금성 여력도 있고 변동성 매매에 좀 집중하실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의 기준에 보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얼마든지 뭐 요 추이 추세 매매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수급의 강화가 나오게 된다면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뭐 매집이 돼 있고 단가가 낮고 그게 아니라 끼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친구들의 슈팅 범위는 더 가볍잖아요. 사실 성장주들의 슈팅 범위는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보여드린 그 수급 범위의 기준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의 기준 이런 것만 조금 기준을 잘 잡으셔서 대처를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에 보합에서부터 이날 보합에서부터 28% 올라간 거고 얘가 6%에서 상한가. 오늘 전략이 굉장히 실패돼 버렸어요. 지금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HD 현대일렉으로 옮기는 전략도 설정을 할게요 하고 한 템포만 더 봅시다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옮겼어야 돼 결과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 그리고 유한양행 이날 16% 수준 그리고 28일 날 얼마 23%대 그리고 29일 날 역시 이 스페셜티 케미칼의 19% 수준 요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 기준 잡았으면 차익 실현 좀 짧게 끊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 요 흐름들이 뭐 7월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진입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진입 신호 이후에 탈퇴. 그러니까 탈퇴 기준에서 매도 신호까지 감안해서 대처를 잘 하신다면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 낭패를 보는 케이스는 좀 제한적으로. 얘도 사실상은 최고점에 아주 제대로 된 차익 실현을 했지만 재편입을 좀 빠르게 했고 또 차익 실현 범위를 또 한 차례 잡을 수 있는 범위에서 오히려 추가 편입을 했어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흐름인데 손절할 종목과 유지해서 이제 대처할 종목을 좀 명확하게 나누어서 대처하면 그나마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그 효자 종목군들은 누구예요? 효자 종목군들이 아니라 효자 종목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죠. 유지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6월 3일 날 마지막 24만 원에서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4월, 5월, 6월 3일까지 해서 두 달 기준에서 24만 원 차익 실현, 20만 원 전후 재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6월 13일 또 재편입 신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7월 25일, 그다음에 7월 30일 전량 차익 실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탈퇴 신호 뭐 잘 나왔고
재편입했을 때 요자락 이후에 이제 되돌림 슈팅 범위까지 잘 있었는데 예? 차익 실현을 위에서 못하고 거래 정지 들어간 29일 8월 29일 직전에 아쉽지만 손절을 했죠. 만약에 비중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젠 부분도 일단은 8월 이후 8월 2일 이후 8월 19일까지 편입 포착 그리고 매도 신호.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교육용이 아닌 26,000원대인가요? 편입 기준을 설정했는데 거기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 감안했을 때는 여기도 수급 범위 보면서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에서의 상한가에서의 뭐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만 잘 설정을 해도 크게 이제 뭐 무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9일날 재편입 이후에도 마찬가지 매도 신호가 29일 재편입 이후에 나왔어요. 분명하게 나왔어요. 이날 언제요? 9월 3일날 갭상승 이후에 저 자리하고 금요일날 자리까지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금요일날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은 검색기 통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래대금의 기준만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91,900원 또 우리가 들어간 98,500원 그리고 이제 14만 원대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쫄보 윤정도가 13만 5천 원의 전략 매도의 신호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재편입을 안 했죠 계속. 얘는 가격 반발력이 한번 좀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추세에 돌리는 거는 힘들어요. 과도합니다. 과매도 권역이라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아야 여자분이 왜 그러고 살아 보이스피싱하고 참 이런 애들 잡으려고 건강원도 나서는 건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은 이런 그 슈팅 범위의 종목군들을 이제 새롭게 아름아름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방송을 이어서 할게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실리콘2까지를 전체 교육하고 뒷부분에 이제 마감 기준까지 잡아서 수급 범위를 놓고 볼 텐데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걸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린 게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의 요 내용도 같이 좀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슈팅이 나온 게 뭐 윤정도가 싫다라고 해도 9월 2일 같은 경우 시장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2차 전지 기준에서도. 그래서 3일날 방송을 가지고 나갔는데 3일날 방송 나갔을 때 포스코 퓨처엠의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올려놨어요. 슈팅 나오고 좋은데 거기서 뭐 쓰잘데기 없이 매도했다라는 것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가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가 아니라 이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윤정도가 싫어하는 2차 전지에서도 이렇게 매수의 설정 범위가 나온다. 엔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근데 요자락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날 매도 사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고 바쁘지는 않았지 솔직히 이날 장이 깨지는데 뭐가 바빠. 근데 놓쳤어요. 어쩔 수 없이 놓쳤고 그 화면까지 캡처돼 있었으면 가장 좋았지. 그래서 요걸 올려드린 거예요. 그 방송하면 이제 저것도 좀 캡처해 주세요. 포스코 퓨처엠의 저 화면 매직 계산기.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중에서 뭐 다 캡처할 필요는 없는데 매도 신호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 쪽 기준에서는 추후에도 좀 캡처를 해주시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강연회도 끝났고 이제 한가위 앞두고 있고 기존처럼 뭐 종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오전장 근무자 그 기준 잡아주는 것처럼 종목 이렇게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거 뿌려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뿌려드려야지. 뿌려드려야 여기는 고점에서 어찌됐든 HD 현대일렉트릭 27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했잖아 일단. 바로 밑에 대상급도 아니야 사실은. 밀리고 재편입하고 그 과정에 이제
시장의 추이 추세가 안 맞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 오후장 근무자 뭐 하는 거? 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어? 회사가 원하는 업무의 기준이 잡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업무의 기준이 잡히면 안 되고 회사에서 지금 어떤 업무가 잡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을 원하고 있는지 그 디자인을 뭐 수정하는 걸 원하는지 포스코 피처엠에 요 1주월봉 다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요 부분하고 매직 계산기 저 캡처해서 주세요. 요것도 뭐 넣어 놓을 거니까 내일 기준에 방송 갖고 나갈 때 기준에서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의 기준에 이렇게 검색계 뜨고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도 신호도 나왔고 검색계에서 매도의 기준도 잡혔습니다. 저게 이제 24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초반 24만 3천 원에 이제 매도 사인이 된 거고 뭐 사실상 뭐 슈팅이라도 한번 나와주고요 그러는데 결론은 2차 전지는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나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안타깝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피처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 낙폭과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23년 대비해서는 올라가 있는 게 많아요. 주가가. PER, PBR이 좀 저평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력주였고 우리가 다 팔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설정을 할지언정 그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 야 PER이 너무 높다, PBR도 너무 높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17조까지 17위까지 올라오냐 저 실적 가지고 성장성 뛰어나다고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 에이 그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지수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테슬라는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 떨어져 고점 대비 40% 50% 밀려 있어. 미국 시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도. 그러니까 이거 70% 밀렸다고 낙폭과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2차 전지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들어갈 땐 좋은데 슈팅 나온다라고 해서 들어갈 땐 좋아요. 거래 터지고 들어갈 땐 좋아요. 딱 뒤돌아섰을 때 아차 하는 순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야 PER 10배 이하야.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잖아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포스코 퓨처엠 성장성하고 얘하고 누굴 어떻게 비교할 거야. 하이닉스의 성장성하고 비교가 돼. 2차 전지 갖다 붙이는 거고 실적 그리고 특히 4.65배가 뭡니까. 현대차 실적 PER 4.5가 뭐예요. 결론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원래 그랬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대차 실적이 2020년도에 얼마였는데 영업이익 2조였어요. 2020년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15조예요. 7배 증가했어. 주가가 7배 올랐나? 얘는 원래 그래. 그런 거짓말쟁이들 옆에 가지 말라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뻥을 친단 말이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얘는 원래 자동차 업장은 원래 못 가요. 뭘 못 가? 쥐가 매매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21년도가 6조 6천억이잖아요. 그 전이 2조였어요. 2조 영업이익이. 이 6조 6천억 대비해서도 지금 15조라고. 얘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 사는 거야 메이저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그리고 슈팅은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말 같지도 않게 우리나라만 조정이 깊은 거지. 어찌됐든 이런 종목은 잘못 들어왔나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망청 나고 슈팅 나왔고 뭐 야 이거 대박이라며 윤정두가 근데 하고 잘못 들어갔나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무너지더라도 얘는 짜증스럽긴 하지만 결론은 얘가 못 가면 전체 시장도 무너진다는 얘기구나. 실적주가 그냥 실적주도 아니고 메이저의 실적주입니다.
1차 밴더, 2차 밴더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 그 주도 업종군의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그 기준에서는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뭐 악재 요인이 떴든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펀드멘탈의 훼손이나 수급의 훼손이 없다면 얘는 제자리로 돌립니다. 근데 하는 사이에 잘못 들어간 대표적으로 우리 또 황태전님 두산 로보틱스를 왜 들어가 있냐고. 그 얘는 매매하시면서 아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장 우리도 힘들지만 요 자리가 이제 합병 얘기 나오고 슈팅 나왔을 때 기준이죠. 여기 고점 대비 41% 지금 30% 손실이에요. 수익 낸 것도 없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때요? 수익을 낸 상태에서 손실의 범위인 거고. 안 그래요? 사상치 듣지 다 신고가인데. 아쉬운 거지.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주력하고 변동성 종목의 비중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짜증스러운 수급이 형성돼 있고 한데 한순간 이제 바뀝니다. 한순간 바뀌어질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 흐름으로.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큰일 났고 근데 글로벌 시장 오늘 하루 종일 3시간을 장중에 녹화해드렸잖아요. 문제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현대차 기준 그리고 HD 현대일렉의 기준 손바뀜의 흐름들의 가격 반발력이 형성됐다라고 인식을 하십시오. 다만 이제 거래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거래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전력, BH, 알테오젠 얘도 하여간에 대단해요. 얘도 유통 물량 상당하죠. 얘도 사실은 유통 물량이 많은데도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 근데 시장 하에가 무너지면은 우선순위로 무너질 수 있는 쪽. 내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명목 가격들 또 명목 이평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돌릴 때도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정리하고 내일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쪽에 무게감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 쌍끌이로 1%에 가까운 그 1% 들어오고 10% 들어 올렸잖아요. 매수평균 단가보다 프리미엄이 있고 그래 무리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룡전기도 오늘 오래간만에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1% 이상의 매수 이것이 이제 추이 추세로 확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어려운 장이지만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들 공포심리는 똑같죠. 그래서 공포심리를 너무 확대해서 보시지 마시고 또 요 어려운 그 흐름에서 그나마도 주말 내내 공포감을 가지고 가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주말 내내 공포감을 가지고 가셨는데 일단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윤정두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장이다. 우리나라가 약세라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가지는 말자.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한가위 전에 오늘 이러한 흐름이라면 한가위 전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부분은 일단 실리콘2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스트리밍 방송은 오늘 장중 방송 위주에서부터 쭉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방에 그 실전 필살기 올려드렸으니까 VVIP방에도 같이 올려주실 때 좀 저렇게 내용도 좀 같이 올려드리세요. 무조건 실전 필살기 33만원 그러면 내용이 뭔지
하루에 뭐 한두 번 유료방에도 올려드리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실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활용하시고, 응? 들으셨나요? 다? 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찾아오셔가지고 동영상 전략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전략이 3시간짜리 올라간 그거면 시황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 강의 신청하시고, 그리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VVIP 전략 설정하시고